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반등이 나오자 투자자들도 환호했는데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트럼프 덕분이었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전해졌는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건 바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추가 관세율을 145%로 만들어놨죠. 다만 이 관세가 50에서 65%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는 방안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옵션 중에 하나는 지난해 말에 중국 특별위원회가 제안을 했던 것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목에는 35%, 전략적 품목에는 최소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차등 방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물론 145%에 달하는 관세에 비하면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일단 중국과의 협상을 놓고 시장에서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긴장이 일부 완화돼서 시장의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있긴 하지만 더 큰 협상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전화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연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중관세 인하 시사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소식은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전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이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강경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중국 쪽에서 반응하지 않고 이대로 사태가 일단락되게 된다면 최근에 올랐었던 상승폭에 대한 반납까지도 또 고려를 해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연준의 베이지북도 함께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죠.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직전 분기 때 나왔었던 베이지북 보고서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불확실성과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베이지북의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에 대비해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를 앞당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4월 베이직북에서 이달 중순까지 지역별로 집계한 경제 상황에 관해서 이처럼 전했는데 경제활동 상황 전반에 대해서 경제활동은 이전 보고서 발표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집된 보고의 절반에 걸쳐서 만연하게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여가나 비즈니스 여행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 방문객의 감소를 언급했다라고 연준은 설명했는데요. 지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이 현저히 악화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인데요. 통상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대략 80번 넘게 언급이 되고 관세와 관련된 언급도 100차례가 넘었는데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4%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5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연준의 이러한 입장이 과연 바뀔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이 FOMC 회의 이후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종목들의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럽이 애플과 메타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할 거다 계속 말은 했는데 이번에 정말 조치를 내렸고요. 다만 미국에서 본인들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자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만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되려 상승한 채 간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플과 메타가 그 첫 번째 칼날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일단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라고 내용을 전했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또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라는 것이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광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에 대해서는 23년 11월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한 점이 위반 사항이랑 설명이고요.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애플과 메타 측 둘 다 반발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 수위에 그쳤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유럽이 미국 빅테크들에게 어떤 규제 칼날을 내밀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밤에 있었던 이슈 크게 시장 안에서는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밤 반가운 반등을 보여줬던 건 다름 아닌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나름 어닝 쇼크와 같은 수치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이어진 건데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어졌던 머스크의 발언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테슬라 추가적인 5%대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250 달러 선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숫자는 아니었죠.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수치가 줄어들었고요. 핵심 사업 부분인 자동차 사업 매출도 작년보다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실적 부진에 부담을 느꼈던 머스크 CEO는 다음 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위기론을 일축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극도로 낙관적이다라고 자신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관해서도 올해 말까지 수천 대를 제조하기 시작해서 4년 안으로 연간 100만 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치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자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훼손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뒤따랐습니다. 금주초 웨드부시 증권가의 댄 아이브스 전문가 같은 경우도 머스크의 도지 활동이 테슬라 브랜드에 입힌 피해로 잠재 고백 기반에서 영구적으로 15에서 20%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지적의 보고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다수 월가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한 곳은 웰스파고인데 기존 13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낮춰 잡은 상황이고요. 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TD 코엔입니다. 해당 증권사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388달러에서 330달러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40% 정도의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분석가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은 환호할 만한 수준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새로운 전기차나 로보틱스가 향후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 간밤 테슬라 추가적인 반등 흐름에 나서는 게 성공
상봉이 되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분위기도 계속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추가적인 2%대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격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알트코인 또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함께 중국과 미국의 무역 완화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